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2년 8월 첫째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KB 시세는 상승 단지 없이 총 2개의 단지가 내렸습니다. 하락 단지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호가가 많이 내려간 금매가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거래량 부재로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단지 자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락세가 진정되었다기보다 거래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KB 시세의 변화 또한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KB 시세는 거래가 없으면 변동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변 단지 시세를 바탕으로 비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으니 실제 시세와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이번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표를 먼저 보시죠. 기존 아파트 시세는 내려갔는데 인건비와 각종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가니 그 갭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수억 원씩 붙던 안전마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여파로 수도권에서조차 미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같은 민감한 카드를 꺼내지 않더라도 당해라는 지역 우선권을 줄이거나 없애면 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민은 경기도에 청약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은 서울에 청약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취지는 알지만 지금 같은 주택시장 하락기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불평등 조건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이 10주 연속 하락을 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그 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비규제 지역인 이천과 여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했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소폭이나마 상승하던 서초구도 보합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니 전세가도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데요. 다산 신도시의 경우도 평균 10% 정도의 전세가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매매가 하락 이외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휴가철,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담이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 국내 주식시장에서 남자의 종목이라는 별명을 가진 상장회사가 있었습니다. OCI인데요. 동양제철화학이 전신으로 나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등락폭이 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3배 레버리지 못지않은 변동성을 보이는 테슬라도 그런 기질이 다분하죠. 뜬금없이 왜 주식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에도 OCI나 테슬라와 같은 변동폭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실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엘리트 8회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 아파트들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반대로 하락에는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다산 신도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잠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약 15km 정도에 불과한 데다 내년 8호선이 개통이 되면 환승 없이 23분 만에 연결되기 때문이죠. 또한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강남도 잠실역에서 2호선, 석천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되기 때문에 시세 연동성은 향후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국평 기준 작년 최고 26억대까지 치솟았던 잠실이 저층이 아님에도 21억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강남 3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 20% 안팎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강동구 고덕의 대표적인 단지인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도
20억 원 턱 밑에서 현재 16억 원대의 매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생활권 특성상 고덕과 잠실은 현재도 미래에도 커플링 현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세 지역이 똑같이 20%가 하락을 했다면 절대 금액의 갭은 사실상 줄어들게 됩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잠실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등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작년 평균 갭은 16억 원 정도,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갭은 13억 원 정도이네요. 고덕 대단지 신축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작년엔 9억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상위 지역 이동을 계획했던 분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반대로 신고가 대비 20% 정도 하락한 이들 단지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은 한없이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잠실 마이스 개발, 현대차 GBC 준공,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등은 잠실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한번 반등하면 이들 지역은 귀신같이 매물이 사라지고 돈을 싸들고 찾아가도 계좌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예상은 신도 모르는 일이라지만 저는 잠실 20억 원, 고덕 15억 원은 무너지기 어렵고 현재가는 발목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목에서 사서 발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까요? 반면 발바닥이 아니라 그 밑에 각질에서 매수하려고 하다가는 더 높은 가격이나 아예 매수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도 잠실 20억 원, 고덕 15억 원처럼 8억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잠실은 상남자 지역입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튀어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산은 이제 소년이죠. 이 험난한 시기에 구체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공포에 가까운 하락장에서 누군가는 의견을 제시해줘야 적어도 참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투자해서 다주택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다는 현직 공인중개사의 소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시간이 지나면 남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급매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또한 다산 신도시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